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크림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선크림 매일매일 써야 하는 거 알긴 아는데 어쩐지 모르게 자꾸 손이 안 가고 얼레벌레 살다 보니까 여름이 또 됐네. 여름에는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선크림 구매하려고 매장에 갔더니 뭐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세일은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세일을 그렇게 할 거면 정가는 왜 정해놨는지, 아무튼 그래서 어떤 선크림 바르면 되는지, 선크림마다 차이가 있기나 한 건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내돈내산 뉴트로의 선크림 리뷰 출발! 빵! 제가 리뷰할 때마다 올리브영의 인기 순위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제가 구매를 할 시점에 인기 순위 5위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유명한 제품 역시나 너무나 많지만 오늘 제가 선정한 제품은요, 에뛰드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그리고 그거 샀더니 같이 딸려온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셀프전시 레이어 선스크린,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에뛰드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는 정가 25,000원, 구매도 25,000원에 했습니다. 헤라가 인기가 되게 이렇게 많다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UV 프로텍터 톤업을 구매를 31,000원, 정가 4만원짜리를 그렇게 구매를 했더니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멀티 디펜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저도 들어만 봤던 셀피전시의 레이저 선스크린, 이게 정가가 29,400원인데 할인가가 21,900원이었고요. 선크림이 뭐 한 통에 막 3개씩 들어있어요. 어떻게든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가 좀 보였던. 그리고 선크림 하면 이 브랜드 빼놓을 수가 없죠. 닥터지 중에서도 브라이트닝 업선을 구매를 해봤는데 할인가 21,000원에 구매를 했고 정가는 31,000원이었습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대략 내가 2만원 초반대에서 중반 정도까지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가격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헤라는 아무래도 좀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제일 높긴 했는데, 제가 바비브라운의 썬베이스를 얼마였더라? 7만원대에 구매를 해가지고 한참 쓰고 그랬었는데 그거 비하면 헤라도 가격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뭐 쿠폰 넣고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선크림 하면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햇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필름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햇빛이 오면은 얘네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좀 막아내주고 좀 가라앉고, 또 햇빛이 들어오면 막아내주고 좀 가라앉고, 광안정성이 좋지 않은 필름을 쓴 제품을 사용하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 아무튼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이 유기자차. 무기자차는요,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는 것처럼 얼굴 위에 막을 씌워줘서 햇빛이 얼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정말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근데 요즘은 무기자차도 백탁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제형을 좀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합친 혼합자차, 무기 유기의 장점을 합친 것일 수도 있고 무기 유기의 단점을 합친 것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배합 맛집을 잘 찾으면 혼합자차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럼 무기 발라야 돼요? 유기 발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기자차는 좀 민감성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다. 유기자차는 아무래도 화학적인 뭐가 이렇게 좀 들어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잘해보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자차를 썼는데 얼굴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든지 내 얼굴에 맞는 건 있기 때문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무기자차를 사용을 하시면서 주의할 점, 요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요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하면은 무기자차 성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돌가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할 그런 건 아니지만 얼굴에 그 가루들이 끼어 있는데 그게 딥클렌징이 되지 않았을 때 안전하다는 무기자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무기자차든 혼합이든 사용을 하셨을 때에는 딥클렌징을 굉장히 잘 해주어야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유기자차 성분은요?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았어요. 뭐 옥시벤조, 에틸핵신, 메토키시나이드, 에프틸, 톡시, 벤조, 몰라, 에틸핵산, 이게 유기자차의 어떤 성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보니까 수분 선크림, 수분 뭐 젤 선크림, 엄청 가벼운 제형으로 만들었어요. 가볍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유기자차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순해요. 민감성 선크림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이 무기자차고요. 근데 그런 어떤 표시가 없고 제형이 좋아요.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이 대부분 혼합 이고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브랜드는 셀퓨전시였어요. 셀퓨전시 상세 페이지에 가보면은 어떤 제품이 유기인지 무기인지 혼합인지 정확하게 써 있어서 뭔가 그냥 여기 브랜드 거 사면 되겠다라는 이미지가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은 브랜드들이 작은 바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제품이 유기이고 무기인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표시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감하고 트러블도 잘 일어나는 유투르 피부에는 무기만 쓰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유기자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기자차라고 해서 민감 피부
피부에 절대 쓰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선크림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는 유기를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피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 유기자차예요. 제가 선크림 조사를 하면서 차단이 뭐가 되는지 그것도 좀 봤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선크림은 뭐 UVA, B, 뭐 C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 좀 어렵잖아요. UVA는 한마디로 생활 자외선, UVB는 우리 휴가지에서 막 화상 입고 그렇게 되는 그냥 휴가지 자외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UVC는 이제 호주 같은 뭐 이렇게 오존이 뚫려 있는 뭐 그런 데에서 챙겨 발라줘야 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해당이 안 되니까 UVA, B를 잘 막아주느냐 그건 유기자차, 무기자차 모두 다 UVA AB는 잘 막아줍니다. 좀 흥미진진했던 게 헤라랑 닥터지 제품은 블루라이트의 적외선까지 차단을 해주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피부 보호라 함은 미세먼지가 얼굴에 흡착이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성분을 넣은 걸 말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에뛰드 순정 제품은요. UVA, UVB는 차단을 해주는데 순한 무기자차다, 비건 제품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블루라이트와 적외선을 차단을 해준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좀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제품 바르는데 뭐 뭔진 잘은 몰라도 블루라이트 모니터에서 나오는데 블루라이트 좀 차단 좀 해주고 뭐 적외선이 피부에 뭔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적외선도 차단을 좀 해주면 좋긴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던 건 그 샘플로 들어있었던 헤라의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이 제품은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더욱 강해지는 더모 네트워크 프로텍션 TM 2.0과 뭐 모란 자기 콤플렉스가 자외선으로 이른 피부의 탄력을 리턴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넣었더라고요. 사실 요즘 선크림 하면은 주름 개선, 미백 이런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예 그냥 뭐 여기 뭐시기 모란 자기가 콤플렉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거 좀 더 좋은 건가? 막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닥터지 브라이트닝 없어내는요. UVAB 차단, 블루라이트 적외선 뭐 이런 거 다 해주는데 안티폴루션 기능이 또 있다고 해요. 이 안티폴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그걸 안티폴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톤업 지속력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톤업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피크제놀이라는 소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닥터지가 참 선크림 하나에 뭐 이거저거 기능을 좀 많이 넣은 정성스러운 브랜드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지금까지 차단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제품 하나하나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뛰드의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 이 제품 발라보니까 굉장히 쫀득한 느낌으로 무기자차인데도 크림같이 꾸덕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부드러운 것도 좋아하지만 꾸덕이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꾸덕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쫀득하고 꾸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기자차 선크림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끼거나 이렇게 부옇게 떠오르는 느낌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상세 페이지를 보는데 이게 왜 꾸덕한가 했더니 병풀 성분을 넣었더라고요. 원래 이 병풀 성분 자체가 좀 쫀득쫀득하고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크림 자체에도 이런 쫀득한 질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인기가 많다는 헤라의 UV 프로텍터 톤업. 제가 이거 바르면서 좀 핑크색으로 나오는 제품 자체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내 홍조와 이 모공에 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그 톤업이 덜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덜 끼이고 저 같은 홍조인에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최애 선크림이 되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 끝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청 부탁. 아무튼 톤업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지 않아서 저는 자연스럽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오히려 피부가 더 두툼하고 또 수염도 있어서 잘 끼일 수 있는 남성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샘플로 같이 들어있었던 헤라의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서. 요거는요 정말 얇은 바비 선베이스 같았습니다. 바비 브라운의 선베이스 제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좀 쫀득하면서 두께감도 있어서 건성이라서 건조함을 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엄청 촉촉한 그런 제품. 그러나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좀 기름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또 바비 브라운의 대표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의 정말 얇은 버전.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 유기자차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혼합자차였고요. 혼합자차이기는 한데 뭔가 유기 느낌이 많이 나도록 만든 그런 혼합자차? 아무래도 헤라도 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너무나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베이스 기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부드러운 제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면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헤라는 베이스 맛집, 선크림 맛집 맞네. 인정. 셀퓨전
샘퓨전씨 레이저 선스크린. 저도 샘퓨전씨는 그냥 어떤 브랜드지? 선크림 되게 많이 만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라보니까 에뛰드 순정 제품보다 쫀득함보다는 얇음이 더 느껴지는 무기자차였어요. 그래서 첫인상은 아무래도 순정이 좀 쫀득함이 있다 보니까 샘퓨전씨가 호불호가 더 많이 갈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품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일한다고 하면 쟁여둬도 괜찮을 그런 선크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 샘퓨전씨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제형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업 선. 선크림 그렇게 하더니 진짜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 수분 마일드 그것만 그냥 좀 이미지에 남아 있었는데 톤업 되는 거 끼지도 않으면서 확실하게 톤업이 됐는데 그게 또 너무 부옇지도 않으면서 진짜 톤업된 게 효과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모태 홍조인들은 끼임 현상이 훨씬 더 심하고 홍조에 그 핑크 부연 느낌이 잘못 올라오게 되면 얼굴이 더 빨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 부드러우면서 얼굴을 정말 살짝 밝혀주는 느낌이 있으면서 물론 커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이 닥터지가 선크림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니 집착한 만큼 실력 좀 있네 싶더라고요. 톤업 선크림 괜찮은 거 하나 또 찾았다. 근데 답답한 느낌도 없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제품이에요. 지금부터는 선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크림 하면은 500원짜리 동전만큼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한다,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선크림을 처음에 바를 때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 유기자차의 경우는 서너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진짜 베스트입니다.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얼굴 위에 덮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거나 뭔가 비에 맞았거나 물놀이를 했거나 지워졌다 싶으면 덧발라주고 요게 베스트고요. 근데 아무래도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꾸 덧바르다 보면은 그 피지 사이에 끼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얼굴에 막 때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걸 더 비비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무기도 그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메이크업 한 위에는 계속 어떻게 덧발라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메이크업 위에도 덧발라도 괜찮아요 하는 선스틱도 나오고 그러긴 한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메이크업을 한 후에는 덧바르는 게 베스트라고 해도 덧바르지 못하죠. 조금 타는 거죠 뭐. 그럼 메이크업 할 때는 선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요?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선크림 발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서는 선크림 먼저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발라주기입니다. 유기자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에 그 수분 제형이 많이 나와서 그거는 괜찮긴 하지만 조금 기름기가 느껴지는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더 유분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포어 패셔널 같은 거 같이 사용해주시면 밸런스가 맞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기자차의 경우에는요, 피지가 좀 분비가 되면 그 피지가 도골도골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파운데이션이 바르다가 너무 찐득하게 뭉쳐버린다든지, 아니면 브러쉬로 밀었는데 너무 밀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터치하는 과정에서 좀 조절해주면서 얼마든지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자차를 바르고 내가 메이크업을 한다 하는 날에는 이건 쉽게 밀릴 수 있어, 이건 쉽게 뭉칠 수 있어,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바르면서 펼쳐지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손 터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무기자차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하고 만나면 기본적으로 조금 두꺼운 느낌이 납니다. 특히 에뛰드 순정의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쫀득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자차여가지고 너무 광채 쿠션이나 광채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면 좀 밀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쫀득한 애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니까. 근데 헤라랑 셀퓨전시 제품들은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렇게 방해될 만한 어떤 제형이 저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는 확실히 헤라 셀퓨전시 쓰면 편안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다. 닥터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브라이트닝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쿠션을 얹어둬도 피부 커버가 정말 잘 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역으로 브라이트닝 되는 선크림을 발랐는데 쿠션을 퍽 찍어버리면은 갑자기 메이크업이 대빵 두꺼워 보이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쿠션이 너무 두꺼워요 하는 누명 아닌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픽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원픽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제형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픽. 저는 메이크업 하는 날엔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메이크업 안 한다면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업선 이렇게 사용할래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 그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업선을 사용을 안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조금만 두껍게 표현이 되면 얼굴이 정말 이상해진다거나 해야 되나? 그래서 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톤업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쿠션까지 얹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사람마다 도톰한 피부 표현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하루 종일 짱짱하게 다크닝 없는 그런 또 피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선크림 내돈내산 리뷰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상세 페이지 보면서 성분도 살짝 보면서 제가 뭐 성분에 대해서 엄청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뭐 맨날 리뷰하면 흥미진진하고 재밌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알아가는 거를 원래 좀 좋아하기는 해요. 새로운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또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확실히 느꼈습니다. K뷰티 선크림도 잘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크림 만들었다 하면은 요즘에는 뭐 그렇게 이상한 제품은 없기 때문에 세일할 때 좀 쟁여두고 세일을 노려보고 뭐 이러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 여러분들도 써보시고 좋은 선크림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리뷰 드릴 때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또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